안녕하세요. 어제와 연계돼서 이제 관세법 세 번째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과세 요건에 대해서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또 납세 의무자까지 다 봤어요. 이제 세율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있는데 적용 순위까지 봤어요. 3순위까지 정확히 봤죠. 좀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또 말씀드릴 게 하나 뭐냐면 요 2순위 세율에서 편입관세, 국제협력관세 외에도 하나 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FTA 하고 있죠. FTA 협정 맺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세율이라고 해서 협정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협정관세율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거나 낮으면은 우선돼서 적용이 돼요. 그쵸? 그래서 2순위적으로 이제 우선돼서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1순위 세율을 우선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협정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이 덤핑 방지 관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뭘 해도 1순위예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 협정 관세율이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보다 같거나 낮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 1순위 세율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협정 관세율이 낮거나 같거나 하면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래도 요 1순위 세율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는 문제예요. 아셨죠? 요즘에는 이제 FTA 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3순위까지 받고 4순위는 일반 특혜 관세고 5순위 잠정 6순위 기본세율이에요. 그래서 6순위 기본세율이 제일 6순위다. 아셨죠? 요거 꼭 공부 안 하시면 기본세율이 1순위로 와요. 절대 안 돼요. 6순위가 기본세율이에요. 아셨죠? 이제 탄력관세 부과 사유 보실게요. 덤핑 방지 관세부터 보시면 제가 분명히 교재에는 제가 정의만 얘기 놨어요. 뭐 덤핑 방지 관세부터 해가지고 정의를 놨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부가 각종 관세별 부가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덤핑 방지 관세가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된다. 요거를 바로 덤핑이라고 해요. 시장 같은데 우리 보면은 덤핑 물품 많죠. 그게 뭐냐면 외국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좀 예시를 들면 나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펜? 우리나라의 펜이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 500원인데 외국의 물품이 들어왔을 때 펜을 50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그죠? 이걸 덤핑이라고 해요. 외국의 물품이 우리나라의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서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받기만 해도 안 되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덤핑 방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경우 국내 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면 제가 지금 이런 건 생략해 놨지만 이러한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 같은 걸 부과하려면 반드시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발생되면은 이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얼만큼 부과하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기본 관세에 잡으세요. 실행 관세율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부과한대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 관세가 8%면 여기에 추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같이 추가해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들어왔을 때 부과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계 관세 좀 특이한데요. 외국에서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자, 외국에 있는 지금 공장이 생산하거나 제조할 때 또는 수출할 때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대상이죠.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똑같아요.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면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누구를 지정해서 그 물품과 수출자와 수출국을 지정해서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여기서 실제 기출에 나왔던 게 있어요. 특정성이에요, 바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있는데 모든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상계관세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요 보조금이나 장려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외국에서 제조, 생산, 수출하는데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정 지원의 형태로 돈을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주는데 일반 모든 보조금, 장려금이 아니고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보조금, 장려금 중에서도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장려금에 대해서만 상계관세로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뭐냐? 다음의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보통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군 또는 특정 사업군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로 보고 있어요. 4개가 있고 기출에 실제적으로 나왔었으니까 반드시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고, 첫 번째,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게, 자 보세요, 제한적으로 지급됐대요. 특정성이 있는 거죠. 그죠? 또 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졌대요. 자, 둘이 비슷해요. 일부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됐거나 제한된 수의 기업에 사용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돼서 지급이 된 거고, 네 번째는 기타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요 4가지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셨죠? 근데 요 보조금에 대해서 제외 사항이 있어요. 뭐냐? 연구, 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과 같이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외우세요. 저는 연지환으로 외워요. 연구, 지역개발, 환경 관련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연구, 지역개발이나 환경 관련 보조금을 받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계관세에 해당이 안 돼요. 아셨죠? 이 말장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틀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 주축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문제를 틀릴 리가 없어요. 아셨죠? 꼭 외워두시고요. 보복관세 뭐냐면 이거예요.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의 범위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행위를 해서 무역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 뭐가 있냐?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장하는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이 있죠. 협정 등에 각 나라의 어떠한 상황이나 이익을 다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부인, 제한 요거를 외우시고 그 밖에 못하네요.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보복관세를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부인, 제한, 부당, 차별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제한, 부당, 차별.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긴급관세 볼게요. 사유는 하나예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예요. 어떠한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말 증가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러면 동종 물품 또는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는 뭐예요? 덤핑이나 상계죠. 지금 긴급관세는 오로지 사유가 특정